출시되는 제품마다 품절 대란, 튀김 간식으로 세계에 진출한 기업 아라움을 만나봅니다. 꾸준한 신제품 개발로 연매출 200억을 달성한 간식계의 큰손 김미선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한 2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 수산물 가공을 했었는데 이번에 수산물을 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오징어 채를 가지고 튀김을 해서 그게 효자 상품이 돼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곰표 후라이드 오징어. 회사에서 10년 넘게 개발한 간식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 중에서 마른 오징어채를 기름에 튀겨 만든 상품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공을 들였던 거는 치킨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고개만 돌리면 다 치킨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치킨을 튀겨보자. 손쉽게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보자. 물론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제품 개발을 할 때 제일 크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대중적인 원료. 모든 사람들이 거부 반응 없는 원료. 가장 대중적인 게 성공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비결이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글루텐에 대한 소화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 제품들을 잘 못 먹어요. 밀가루 튀김 음식을 못 먹는 건 대부분 글루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글루텐이 없는 밀가루를 사용해보자 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에 글루텐이 아예 없는 밀가루는 거의 없고요. 그래도 밀가루의 함량, 글루텐의 함량이 낮은 거를 사용을 해서 제품을 개발해서 먹으니까 좀 편안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거는 그래도 소화가 잘 된다라고 드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튀김을 하잖아요. 특히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을 하면 첫 번째가 오징어, 그 다음 두 번째 기름, 세 번째가 밀가루거든요. 오징어는 진미채 튀김이라고 하니까 그냥 일반 진미채를 사다 튀기면 이렇게 나오는 줄 아시는데 아니거든요. 제가 이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진미채를 우리만의 진미채로 4년 동안 개발한 거예요. 이 튀김에 적합한 용도로 다 사이즈며 두께, 그 다음에 질감, 맛 이런 것까지 다 개발을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만든 원료를 사용한 거라 똑같은 원료를 제가 개발해놨더니 그걸로 튀기면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원료를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녀의 첫 직책은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제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다 대서 졸업을 했는데 3학년 2학기 되면 상고라서 나가야 돼요. 취업반으로. 그리고 나갔는데 하필 수산물 회사였던 거죠. 거기에 격리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지치포 있잖아요. 지치포가 파동이 나가지고 수출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격리사원이라고 왔는데 할 게 없어서 사실은 현장 끼웃끼웃 하다가 기계 보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현장 책임자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또 현장 책임자지만 사실 내가 격리사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현장 일하고 밤에는 야근하면서 격리 내 행정 업무 다 하고 그래서 23년 근무하고 퇴직을 했거든요. 23년 동안 나는 원물만 공부했다. 회사를 설립한 건 12년 11월 27일자로 사업자를 냈고요. 2013년 7월 1일자로 정식 가동을 했어요. 정말 첫 해 1억 3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내가 수산물을 먼저 배웠으니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제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건어포에 손을 대서요. 건어포가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억이 됐어요. 매출액이. 거기서 벌어서 튀김식품에 투자를 계속 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 16년도에 크리스피 치킨이라 그래가지고 GS 리테일에서 4월에 출시를 했는데요. 그의 딱 한 품목이 GS 편의점만 팔아가지고 45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16년도에 이 튀김 식품이라는 우리나라에 없는 카테고리를 처음으로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되고요. 맨
맨 처음 초창기에는 제가 이 튀김 스낵을 했는데 사실 롯데마트에 납품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2012년 13년도에 일본에 원전이 터졌잖아요. 튀김 스낵의 안주는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일본에서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롯데에 납품하기로 했던 기획을 한 게 일본 대전이었어요. 근데 일본 대전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 2억 원어치면 연간 매출이 1억 3천인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 제품을 유통기한이 있어서 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까먹어서 죽을 것 같았죠. 송곳 같은 시장 분석, 그리고 기관차 같은 추진력. 김미선 대표의 이런 경영 능력은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데요. 등록번호 들어가잖아요. 제가 사실은 늦깎이 공부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 막 회사 차리면 할 게 없거든요. 근데 1년 연간 매출이 1억 3천인데 사장이 할 일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직원도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자라고 해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때 배웠던 게 경영의 철학,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꾸려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나의 자기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기본에 충실해서 하나씩 쌓아가다 보니까 지금의 모든 분들이 인정해주고 좋게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온 김미선 대표. 그녀가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있잖아요. 우리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노느냐, 얼마만큼 재밌게 노느냐, 이거는 자기만의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항상 망하지 않으려고, 내가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거든요. 저 지금 성공한 거 아니거든요. 오너가 이쯤이야,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순간 회사는 망합니다. 똑같아요. 자기 인생도.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일에 있어서 확실하게 다릅니다. 꿈을 꾸세요. 반드시 꿈을 꾸세요. 자기의 미래에 대한, 본인을 위해 공부하고 본인을 위해 노력하세요. 그래야지 자기의 노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직원이 있기에 행복하다는 김미선 대표. 그런 직원들과 오래 함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연구개발을 하는 거는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거든요. 근데 CEO로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옷을 만드시는 분들은 2계절을 먼저 사신다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식품도. 먼저 살아야 돼요. 먼저 그 시장을 꿈꿔야 되고, 먼저 그 시장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먼저 그 시장에 대해 제품 개발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 꿈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가장 대중이 거부 반응 없는 제품, 그 원료를 가지고 제품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한테도 본인이 소비자다, 내가 소비자다, 그럼 내가 맛있다, 그럼 남도 맛있다. 저도 잠재적 소비자, 우리 직원들 개발자도 잠재적 소비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꾸준히 제품 개발을 하고 또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미선 대표의 꼭 지켜온 경영 철학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를 차렸는데 제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넉넉해서 차렸을까요? 아니요. 23년 동안 번 퇴직금, 빚, 아파트 담보 다 세워가지고 이 회사를 차렸어요. 대출은 다 끌어당겼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딱 하나, 내 말의 책임, 신용, 이거를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지켰었거든요. 근데 그게 몸에 뱉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언제까지 저를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약속들을 어기지 않고 꼭 지켰어요. 계약서에 쓰고 이거를 10달에 나눠서 제가 상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약속을 지켜서 다 갚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은행에서 안 될 때 초창기에 다들 도와주셨는데 그들에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뭐 하면 억이거든요. 사업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계 하나만 해도 억, 뭐 이거 하나만 사도 억, 뭐 물건 하나만 사도 뭐 억,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들을 이렇게 쉽게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었던 건 모든 사람들이 저에 대한 믿음, 신용, 그 다음에 제가 그들과의 약속을 꼭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절대 신용을 잃지 마라. 자기 말에 무게를 실어라.